자, 박수 쳐야지. 네. 하나, 둘, 셋. 가자, 다시 칠까? 한 명만 칠게. 한 명만 칠까요? 나는 네. 칠게. 제가 원래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초대하고 싶었던 사실 사람인데 원래 그때까지는 저희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한 달이 건너서 서로 이제 존재만 알고 있는 사이였다가 얼마 전에 친해졌어요. 친해가지고 친구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자기소개를 한번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어색하다. 저는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있는 김현재라고 하고요. 노브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션 이름도 노브라는 이름으로 지금 뮤직비디오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사진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되게 취미로 즐겨 찍었고 이제 처음엔 광고를 하고 싶어서 영상과를 갔다가 이제 뭔가 개인 작업들을 하는데 그때 약간 뭔가 실험 아트 필름이나 약간 패션 필름 이런 거를 주로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뮤직비디오 일단 음악을 좋아하기도 했고 뮤직비디오가 딱 뭔가 영화와 광고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뭔가 각각 두 분야의 장점을 이렇게 모아놓은 영역이라고나 할까? 약간 영화도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일단 들어가는 품도 너무 크고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뭔가 나의 이야기를 뭘 할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들고 했는데 뮤직비디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어진 영역 안에서 감독이 자기만의 얘기를 좀 풀어낼 수 있는 요소가 그래도 있어서 약간 영화적인 느낌도 있고 또 광고적인 느낌도 있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맨 처음에 이제 뮤직비디오를 하기 전에 뭔가 시작점이 유튜브 뮤직 음악 관련된 컨텐츠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거의 시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살다 보니까 되게 인맥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제가 좀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두 번째 대학교로 개원예대 영상디자인과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졸업작품으로 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블랙야크라는 패션 브랜드랑 오스트리아 관광청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공모전을 낸 거예요. 이제 합격이 돼서 오스트리아에 가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들을 찍으러 피키캐스트라는 팀에서 저희들을 찍으러 같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됐던 피키캐스트 직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로부터 한 3, 4년 뒤에 지나고 보니까 플레이리스트라는 웹드라마 채널로 이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딩고 같은 음악 채널을 새로 만든다. 그래서 현재님을 내가 회사에 추천을 했는데 한번 미팅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래가지고 그게 처음 시작점이 됐던 것 같아요. 참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방금도 3, 4년 뒤에 연락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좀 그 당시엔 안 보이다가도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3, 4년 동안 연락을 하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제 학교 끝나고 집 가는 지하철에서 갑자기 3, 4년 만에 전화가 온 거야. 카톡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놀라서 이분이 나한테 전화할 리가 없는데 왜 전화를 하셨지? 잘못 누르셨나? 해서 받았는데 뭐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추천을 했다. 한번 미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뮤플리라는 채널을 거의 같이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생에는 만남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뭔가 운이 따르는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그 운이 따르는 것도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실행해놨을 경우에 그게 좌우가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연락이 나한테 온다라든지 아니면 그 연락이 온 게 내가 계약으로 이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연결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3, 4년 동안 연락을 안 했지만 그동안 현재님이 뭔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또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그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뭐 페이스북인가 인스타로 친구 사이였는데 이제 제가 개인 작업을 그래도 계속 했었어서 그 결들을 보고 약간 채널의 정체성과 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 거긴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블랙야크의 어떤 기회가 온 것도 그렇고 뭐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그렇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또 그런 기회들이 온 거잖아요. 현재님은 그런 대학 진학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인가요? 아, 저는 원했던 대학교는 아니었는데 되게 지내고 보니까 나서 지금 와서는 너무 잘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 되게 동기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선배들도 그렇고 되게 자기 작업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서 되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긴 하거든요. 이제 영상 뭔가 뮤직비디오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 뭔가 영상을 하고 싶은데 관련된 학교를 꼭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게 가끔씩 오는데 당연히 필수는 아니긴 하죠. 이제 막 업계 사람들도 보면은 진짜 완전 다른 전공을 하다 오신 분도 많고 대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도 많고 이런데 근데 확실히 그 처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그 업계에 발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렵잖아요. 뭔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맞아요.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근데 학교를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어쨌든 구성원이 생기고 뭔가 거기 이제 학교 선배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뭐 학교 선배들의 현장에 연출부로 나가게 될 기회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좀 공동체에서 주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엔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을 안 가고 비전공에 예, 그냥 무작정 이 일을 시작을 해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도 이미 꽤 많이 이제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하고자 하는 거나 해나가고 싶은 방향이 좀 고집이 있는 편이어서 어쨌든 내 걸 해나가려고는 하면서 가고 있는데 나처럼 좀 뒤늦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에 진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전공하지 않고 여기 이 현장을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근데 일단은 저도 그 뭐랄까 그래 보지 않아서 그래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SNS도 되게 활발하고 뭔가 자기 작업에 대해서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달라졌잖아요. 뭐 유튜브라는 채널도 되게 대중화가 되었고 그래서 뭔가 이쪽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과 어떻게든 뭔가 좀 대화를 걸어보거나 좀 그런 웹상에서의 교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만나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또 카페 같은 게 또 찾아보면 있어요. 뭔가 막 뭐 필름 메이커스나 아니면 뭐 네이버에 뭐지? 무슨 도프 카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찾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진짜 주변에 뭔가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어야 서로 뭔가 보고 배우고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일단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 감독님들이나 아니면 작업자들과 뭔가 좀 소통을 하고 교류를 맺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하고 있네요, 저. 아, 웃겨. 아, 이거는 제가 그 노브 감독님 인스타에서 봤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건데, 뮤직비디오를 사람이 아닌 영상으로 보게 된 건 처음이었어요. 영상 찍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답장으로 음악보다 튀는 영상은 뮤직비디오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한다고 이걸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난 영상을 하는 입장에서 뭔가 영상에 더 욕심이 나고 막 그런 욕심들이 사실 생기잖아요. 근데 이 음악보다 튀는 영상은 뮤직비디오가 아니다라고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된 어떤 본인의 철학이나 생각이 있다면. 일단 뮤직비디오라는 거 자체가 말 그대로 그 어떤 아티스트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음악이 정말 잘 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1순위로. 어쨌든 뭐 요즘에는 뮤직비디오가 조금 더 대중화가 돼서 영상 위주로 찾아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이제 뭐 오히려는 영상이 이슈화가 돼서 뭐 노래가 더 인기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아티스트가 생각한 가사와 어떤 이야기 흐름이 있을 거고 멜로디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기반으로 음악을 더 돋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게 뮤직비디오 감독의 역할인 것 같아서 그게 어쩌면 영화랑 제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영화는 이제 무의 상태에서 좀 자기 얘기를 하거나 자기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면 음악은 이제 뭔가 시험 보는 것처럼 주제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가장 잘 표현해내는지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영화에서는 물론 영화에서도 뭐 주된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주제, 어떤 이야기가 중심으로 어떤 음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사용된다고 치면 뮤직비디오는 음악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약간 영상이 뒷받침해주는. 네, 음악이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요하네요. 뮤직비디오에서 음악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음악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뮤직비디오에서 그런 리듬감이라든지 어떤 음악의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 편집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음악이 뭔가 고조가 되다가 어떤 절정에 다다르고 다시 해소가 되고 이런 것처럼 뭔가 소설처럼 어쨌든 노래 구성에도 기승전결이 다 있는 것 같아서 편집할 때 아무래도 멜로디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재밌다. 약간 모든 소설책이나 아니면 뭔가 영화가 그렇듯이 음악은 3분, 4분짜리 짧은 음악이긴 한데 그 안에 이야기. 영화가 있고 책 한 권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노브 완전 잘 나가잖아요. 아니에요. 노브 진짜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잘 나가는 사람들 축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부정 못하죠.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네. 저는 아직 갈 길이 좀 네. 많습니다. 갈 길이야 뭐 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래도 한국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래도 아이돌이나 어떤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알 법한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작업하면서 어쨌든 상업 현장이라는 곳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생 때 개인 작업도 하고 뭔가 조금 더 순수예술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것들, 어떤 나우 콜렉터로서 작업을 할 때와 지금 어떤 상업 뮤직비디오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면서 프로덕션으로 활동을 해나가는 거에서도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차이가 큰가요? 좀 일단 타협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제한 사항들도 많고 뭔가 혼자 할 때랑 이제 정말 상업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업할 때랑 제일 다른 점인 것 같아서 좀 어느 정도 고집도 덜 부릴 땐 덜 부리고 약간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 좀 그 안에서 뭐 양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양보와 타협.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뭔가 한 컷 한 컷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상업 현장에서는 가공 과정이 되게 많아지니까 한 컷을 같이 찍더라도 들어가는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시간도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신경 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콘티를 초별로 막 짠다고 들었는데 나 모브도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나요? 저희는 그렇게 막 사전에 막 스토리보드 그림 스토리보드까지 막 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진 않고 그냥 커다란 씬들만 나누고 이제 뭐 작업 분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퍼포먼스 비디오냐 아니면 내러티브가 있는 뮤비냐 아니면 그냥 이미지들만 나열된 뮤비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체로는 좀 줄콘티로 많이 작성을 하는 편이에요. 좀 텍스트로 상황 설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적어놓고 약간 초별로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냥 음악 구성상 뭐 벌스 뭐 코러스 브릿지 약간 이렇게 단계적으로만 좀 뭉텅이로 잡아놓는 편이고 좀 편집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세세한 컷들을 뭔가 여기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것까지 막 다 잡아놓기보다는 네, 좀 현장에서 유동적으로 진행을 하는 진행을 편이고 하고 그 장면 장면으로 구상을 하고 아, 그것도 진짜 팀들마다 스타일이 많이 다르겠네요. 네, 어떤 데는 완전히 다 초수별로 막 다 정해놓고 가는 프로덕션도 있고 근데 또 이것도 약간 상황마다 다른 게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오히려 그걸 요구할 때도 있어서 그럴 땐 그걸 또 맞춰가기도 해야 되고 요구를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우리의 작업 방식은 이게 더 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또 스토리보드를 네, 좀 약간 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약간 뭔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조금 더 노동이 들어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 양보네요. 그 그쵸. 사람들을 뭔가 안심시키고 네. 원하는 작업 방향, 익숙한 작업 방향으로 또 배려해서 가는 거니까 참 결국에는 인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버텨 나가려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어디서 거다. 주워 들었어? 근데 그게 어떤 이 영상 업계랑 좀 많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정말 계속 회자되고 기억되고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서 뭔가 생각보다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에 있어서 저도 막 고민도 되게 많고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갈등도 되게 많은데 그거를 계속 버텨내고 묵묵히 계속 살아남은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뭐 알고리즘을 타야겠지만 알고리즘을 타야 가는 거겠지만 뮤직비디오 감독을 꿈꾸는 사람들도 이걸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뮤직비디오 감독을 지망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뭔가 되게 다채로운 삶을 살기에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뭔가 계속 뮤직비디오를 찍긴 하지만 매번 마주하는 곡이 다르고 마주하는 가사가 다르고 매번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프로젝트마다 되게 성격이 다 달라서 매번 일할 때 조금 새로움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지루할 틈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일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너무 잘 맞는 직업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뭔가 자기 개인적인 삶이 조금 없어질 수도 있어서 뭔가 일과 약간 분리를 시켜놔야 되는 사람이면 조금 잘 안 맞는 직업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뭔가 스케줄적으로 아니면 업무적으로 너무 일상이 약간 일이 되는 느낌이라서 뭔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할 수 있으면 너무 즐겁게 작업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물론 돈을 벌지만 뭔가 딱 워라밸 이런 거가 보장돼야 되는 사람이면 좀 힘들 수 있고 그치. 이거 자체가 자기의 삶과 자아실현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러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매번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 이렇게 모이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계속 다닌다고 하면은 뭔가 어느 정도 일상이 좀 굳어져 있잖아. 어느 정도. 근데 여기는 뭔가 매번 새로운 느낌이라 새로운 과제를 계속 맞닥뜨리는 느낌이라 좀 그거를 헤쳐나가는데 좀 희열이 있는 것 같아. 그 뭔가 좀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즐길 줄 아는 태도를 가지면은 일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럴 것 같아. 현재 감독님은 좀 그런 편이에요?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편인데 잠시만요. 팀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같이 좀 공유하면서 해소하는 편이에요. 아, 팀이라는 존재가 참. 혼자 있었을 때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거를 해소할 방법이 없었는데 뭔가 같은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나가고 그냥 뭐 재밌었던 일로 기억되고 그래서 같이 하니까 뭔가 모든 일이 다 재밌는 것 같아. 잘 맞는 사람들이랑 하니까.